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4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역시 대구에도 조금의 비가 내렸습니다. 일기 조건이 가을에는 비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한 상황에서 한국자생출란이 이제 여름의 혹서기를 잘 지내고 또 가을에 조석으로 선선한 기운 속에 한낮에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출란의 꽃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벌브에서 꽃눈을 달고 성장하면서 서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자기 품성을 드러내고 꽃이 여물어 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제가 수태를 벗기고 그 다음에 붓으로 화장토를 살짝 밀어보니까 꽃을 달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출란은 한국자생출란, 품종으로는 두화소심이고요, 명명으로는 1호라라고 합니다. 1호라는 꽃이 두화로 피고 설판이 소심이기 때문에 이예품으로 기품이 되겠습니다. 출란의 꽃은 둥글고 또 색소심일 때 기품이 됩니다. 이 말씀은 꽃이 둥글다는 것은 사람의 심성이 모관하지 않고 둥글 때 그 심성을 귀하고 착하게 보지요. 역시 사람들의 마음은 각지고 모관한 것보다는 둥근 심성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본인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은 둥근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 출란의 잎도 직잎보다는 약간의 끝잎이 아래로 처져 내려가는 중수엽의 잎을, 원을 그리듯 중수엽의 잎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꽃도 역시 길게 빠져나가는 크고 볼품없는 꽃보다는 짧으면서도 둥글고 그 형태가 보기 좋을 때 그 꽃의 기품으로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화소심인 1호라는 역시 둥근 꽃으로 콩두자를 써서 꽃화자를 쓰고 두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화의 꽃인데 그 두화의 꽃이 품종에는 많이 있습니다. 명명이 된 것도 있고 명명이 되지 않은 그런 두화도 많이 있는데요. 일반 두화는 형태로만 두화이지 소심이 아닌 일반 두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화이면서도 설판이 잡색이 없는 소심일 때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품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예품인 두화소심인 그 품종들이 또 많이 에라인들을 통해서 산에서 발견되고 재배되고 전시에 출품이 되어서 알려졌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그 두화소심 부분에서 그 관상미가 좋은 그 형태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또 설판의 소심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 일호라가 세상에 알려지고 소장가들을 통해서 재배되어 출품하게 되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찬과 함께 큰 대상을 여러 차례 받았던 품종인 두화소심 1호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두 촉을 각 화분에 하나분씩 해서 두 화분 두 촉을 구입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제가 구입을 해서 올해로 5년째인데 분수는 많이 늘어났고 촉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제 난실에서 첫 꽃을 달았습니다. 2023년 금년에 첫 꽃을 달았는데 세 화분이 꽃을 달았습니다. 꽃이 세 대, 두 대 이렇게 꽃을 달아서 전시회에 출품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제는 이 두화소심이기 때문에 색소심은 아니고 두화소심이기 때문에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태를 꽃 주변으로 가까이 붙이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망을 씌워서 그렇게 이제 겨울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상의 중간 부분에는 물 주기 직전에 이제 수태를 씌워서 겨울나기를 위해 준비되는 마무리된 지금의 이 두화소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살짝 붓으로 벌브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출란의 꽃이 모촉에 붙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출란은 거의 99.9%가 신화의 꽃을 붙이지 않습니다. 신화의 꽃을 붙이지 않고 그 신화를 이제 탄생시킨 모촉, 어미 모자의 모촉에서 꽃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차, 3년차에도 꽃이 붙습니다만 신화에는 꽃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올라온 새로운 신화는 꽃을 붙이지 못하고 그 직전의 모촉 이전의 그 난초 구촉에 꽃들이 생성이 되고 꽃을 붙여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신화는 작년 모촉에만 그 신화를 붙이고 금년에 올라오지요. 여러 가지 영양 상태라든지 또는 벌브에 도관이 붙어 있는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모촉 이전의 즉 할머니 촉 쪽에서도 꽃을 신화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촉과 모촉 뒤촉을 이렇게 그 벌브를 살짝 한 50% 정도 돌려놓으면 도관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돌리면 내년에 그 벌브에서도 신화가 올라오고 또 전진 쪽에서도 신화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재배자의 기술이지요. 벌브를 띄워놓으면 죽을 수가 있고 신화를 못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 분갈이 때 뒤촉을 끊어내지 말고 살짝 50% 돌려서 비트로 돌려가지고 놔두면 신화가 양쪽으로 붙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벌브만 있고 뿌리가 없는 촉에 신화를 붙이면 그것을 봄에 분촉을 해서 다시 출발하는 하나의 그 화분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이제 분갈이 할 때 취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제 화통을 씌우기 위해서
8월 달에 대주의 난초에 수태를 씌웠던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제 분갈이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씌웠던 수태를 벗겨보고, 그 다음에 살짝 그릇에 부어서 벌브 주변에 꽃이 붙어 있는지, 잘 크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크기에 따라 이제 연철살을 감아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분턱에 묶어서 그 꽃의 화통을 위에서 아래로 씌워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통 주변에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수태를 감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 나기를 하고 내년에 꽃을 확인 다시 하고 화통을 벗기고 수태만 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인 다음에 꽃이 위로 쭉 빠져 올라오도록 한 뼘 정도 내지는 한 뼘 반 정도 올라오도록 꽃대를 빨리 이렇게 생성시켜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시를 위해서는 꽃이 잎보다 작을 경우 관상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꽃대가 잎보다 약 10cm 정도 내지 20cm 정도 올라와서 피었을 때 전체적인 구도가 관상미가 있고 전시에 관련해서 아주 보기 좋은 꽃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참고용으로 붙여진 난초의 꽃입니다. 이렇게 피었을 때, 이 난초의 꽃이 피었을 때 이렇게 피는 품종 두화소심 1호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렴해진 1호라를 많이 소장하고 계실 것이고 또 꽃을 달아서 전시에 출품도 하시겠지요. 예전에는 이 난초 이 품종인 두화소심이 한 촉에 1000만원이 가는 그런 고가의 난초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품종이 좋은 두화소심을 이렇게 1호라를 구매를 하시든지 교환을 해가지고 키우셔서 꽃을 보시고 전시에 출품을 한다면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품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물주기는 보통 3일에서 이제 여름 3일에서 이제 가을로 접어들어서 4일 정도에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주기를 늦춰도 되지 않고 너무 자주 줘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주기는 4일 정도, 지금의 시기에는 4일 정도면 맞는 것 같고, 출란의 꽃이 모촉에 붙는 이유에 관련해서 제가 제목을 붙이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렇게 물을 주는 영상도 올립니다. 출란의 꽃이 모촉에 붙어서 올라오는 것은 즉 신화에서는 꽃이 붙지 못하는 이유는 벌브 자체가 연그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화는 올라올 때 보면 벌브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그냥 촉으로만 올라오다가 그 촉이 성장을 금년에 올라온 신화가 다 성장을 했을 때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벌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 벌브가 더 이제 굵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벌브 안에 영양을 축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해를 넘기고 그 다음에 그 신화에서 다시 신화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의 신화는 모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촉이 점점 1년, 2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이제 단단해지고 성숙했을 때 이제 새끼를 놓을 수 있는, 즉 신화를 붙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화에서는 아직 내년에 신화는 붙일 수 있지만 꽃을 붙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벌브가 제대로 익고 성숙이 되고 단단해지고 영양을 축적해야
2년, 3년 이후에 그쪽에서 꽃을 달고 꽃대를 올리면서 새로운 이제 그 신화를 받아내는 그런 훌륭한 성장촉이 되는 것이지요. 입장수에도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뭐 입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벌브를 보면 꽃을 달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난초들을 분촉을 해가지고 두 촉 내지 한 촉으로 분촉을 해도 벌브가 단단하고 형성된 그 구촉은 그 한 촉에서도 꽃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단다는 것은 뭐 세 촉, 네 촉, 다섯 촉이 돼야만 꽃이 다는 것이 아니라 벌브가 어느 정도 잘 성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영양을 축적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꽃을 다느냐 못 다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난실에 가보면 그 에라닌이 그래요. 왜 꽃을 나는 많이 안 답니까? 왜 나는 꽃을 달지 않지요? 왜 이 난초는 꽃을 달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 재배의 봄에 꽃과 신화를 붙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가을 재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가을에 충분히 비료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균도 잡아주시고 해충도 잡아주시고, 이래서 또 분갈이도 아주 정성을 들여서 조심하셔가지고 균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취급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갈이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분갈이는 대단히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나누의 회원이 한 15명 되시는데 잠깐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 중에도 분갈이가 중요하지만 분갈이를 잘못하면 내년에 그 난초를 죽일 수 있다. 가을에 분갈이를 아주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그 난초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하다는 말은 그 비례해서 값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 소장가인 에라닌이 그 난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더 집중해서 보겠죠. 그러면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칼이 많이 가든 손이 많이 가든 간에. 그러면은 그 난초에 필요 이상으로 칼을 대거나 손을 많이 대게 되면 분갈이 할 때 그러잖아요. 뭐 코로나나 독감도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2, 3일 지나고 난 후에 내 몸에 들어왔다가 증상이 나타나듯이 이런 그 취급 잘못해가지고 연부나 금부에 걸려있던 난초를 만지고 가만히 있다가, 겨울에는 가만히 있다가 활성도가 높아지는 성장기인 여름에 그 증상이 그냥 번져가지고 나타나서 결국에는 서서히 죽어가다가 신화를 키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벌브 썩은 병에 의해서 모름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가까워 있다 보기 때문에 살리기가 희박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 분갈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소독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난초를 함부로 만지거나 너무나 많이 간섭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난초를 만지고 뿌리를 만지고 벌브를 만지고 칼을 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소독하고, 지나치게 많이 칼을 대면 얘들이 기운을 잃고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 크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4, 5년 이상 어떤 거는 연약한 것을 키워가지고 대작을 만들어서 꽃을 달라고 하면 10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로라도 대주를 산 것이 아니고 한쪽 한쪽 이렇게 사가지고 5년을 키워가지고 올해 꽃을 달은 겁니다. 성장을 잘하는 이로라, 다시 말하면 녹이 많은 난초는 빨리 성장을 하고 신화도 잘 붙이고 합니다. 그러나 서나 서반이나 무늬종들은 광합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고, 그 다음에 촉수의 그 건강 상태도
아주 광이 넓거나 잎이 장이 높거나 그 다음에 잎장수가 많아지거나 하는 것이 일반 난초보다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키워야 꽃을 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소중한 난초들인데 내가 취급 잘못해 가지고 무너져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난초가 재배장에서 잘 길러지셔 가지고 가을일 때 촉수가 늘면 또 분도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해서 분촉을 해 가지고 늘리시겠지만은 정말 모두가 잘 건강하게 무탈하게 자라서 여러분들의 가게에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라인들의 난초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시행착오와 그 다음에 많은 질병으로 그런 구입한 난초라든지 교환한 난초라든지 제가 키우는 난초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하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재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여름나기도 잘 하셨고 좋지 않은 그런 일기 조건 속에서 잘 하셨고 그 다음에 가을에도 이제 이렇게 분갈이도 잘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인 만큼 내년 봄에 꽃을 달아서 전시에 출품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에 대구난연합회 이제 11월 17일 날 전시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배품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시고 또 난초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면서 또 함께 애란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난초를 재배하시면서 그 후회스럽거나 안타까운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취미 삼아 좋은 품종을 기르고 꽃을 보면서 재배를 잘 하시고 또 촉수를 늘려가다 보면 같은 촉수를 이제 출하하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의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출란의 꽃이 모촉에 붙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영상으로는 투하수심 1호라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